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편리한 스마트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온라인에서 기차표를 예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울 내용은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려면 코레일톡이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먼저 코레일톡을 설치하고 열기를 합니다. 두 번째, 코레일톡의 사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면 예매를 하도록 합니다. 코레일톡은 기차 승차권을 예약 발권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레일톡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코레일톡이라는 어플은 꼭 승차권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더라도 열차 시간표나 운임요금, 열차 지연시간 등 다양한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먼저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 검색어란에 터치하시고 코레일톡이라고 입력합니다. 코레일톡이라고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면 검색 단추를 터치. 코레일톡 한국철도공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설치 단추가 있다면 설치 단추를 터치.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 열기 단추를 터치. 열기 단추를 터치하시면 접근 권한 설정 안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라는 단추를 터치. 그리고 코레일톡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면 허용 단추를 터치. 나의 기기의 위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생활방역 한국철도가 함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해주고 있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걸 확인하셨으면 닫기 단추를 터치. 코레일톡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열기 단추를 눌렀을 때에는 이러한 화면이 나오죠. 제가 방금 전에 이 코레일톡은 승차권을 예약하고 발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승차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열차 시간이나 운임요금, 열차 지연 시간 등 다양한 조회에 활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승차권 예매를 하는데 편도 혹은 왕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편도나 왕복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일단 편도로 선택하는 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편도가 터치가 되어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부산 말고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부산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KTX역 선택 지도를 터치하셔도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부선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거니까 경부선이겠죠? 다른 지역을 갈 거면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등등의 이렇게 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부선 안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했을 때 경부선에 우리가 부산을 선택하면 도착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서울역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출발역은 서울, 부산에 도착이라고 해놓고 확인 단추를 터치 해놓으면 이렇게 출발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일을 선택을 하는데 출발일 단추를 터치했을 때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승객 연령 및 좌석수라고 되어 있는데 총 1명이라고 나와 있죠. 승객을 더 많이 승차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승객 연령 및 좌석수를 터치하시면 이러한 창이 나와요. 그러면 어른일 때 만 13세 이상일 때는 어른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표시 중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면 인원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음 여기 빼기 표시를 터치하게 되면 1보다 숫자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린이랑 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들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이 단추를 이용해서 승객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어른인데 지금 만 13세 이상이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경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경로에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셔서 경로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지금 만 13세 이상 어른이지만 저는 이 빼기 표시를 눌러서 0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니 1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열차 조회하기 단추를 터치. 열차를 조회했더니 월요일 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열차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석인지 2층석, 유아 동반 휠체어석, 전동 휠체어석, 자전거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석을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만일에 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 그러면 전동 휠체어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직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통 한 번에 가는 거, 그다음에 환승은 중간에 갈아타는 것을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통으로 지금 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KTX 9시에 KTX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9시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11시 15분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특우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9시에 가는 기차는 매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탈 수 있는 건 59,800원짜리 일반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실을 터치를 했을 때 열차 시각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열차 시각은 영명 서울역에서 도착은 8시 47분에 도착해서 9시에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서울역에 갔을 때 9시 이전 8시 47분 정도까지 가시면 기차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기차는 대전에는 9시 50분에 도착을 하고 52분에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동대구는 10시 33분에 도착해서 10시 35분에 출발한다는 얘기고 부산에는 11시 15분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임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른의 경우에는 특실, 일반석, 입석 이렇게 요금이 나와 있고요. 어린이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것은 경로석이잖아요. 경로석의 일반석, 경로의 일반석을 선택했더니 41,9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했으면 나는 41,900원을 요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확인 단추를 터치. 그리고 좌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좌석을 선택.
했더니 이 안에 지금 선택 불가, 순방향, 역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차는 지금 9호차라고 되어 있는데 9호차서부터 1호차서부터 이름이 있겠죠. 13호차까지 16호차까지 있는데요. 1호차에는 지금 18석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자리 중에 지금 역방향과 순방향이 있는데 지금 이 표시를 보면 선택이 불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색깔이 흐려 있는 색깔. 이것은 선택이 불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순방향. 그다음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 것은 역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런 자리들은 역방향 자리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여기 내용이 순방향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가실 때에는 역방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순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자리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다음 1호차 말고 6호차 6호차에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고 전체 56석 가운데 잔여 좌석이 15석이고요. 여기 보니까 요 정도 자리에도 순방향 쪽이 4자리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터치해서 7호차 있는데 보니까 7호차에는 11석이 남아 있는데 11석은 대부분 역방향이 남아 있고 순방향은 이렇게 3자리 정도가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 12호차 이게 자리가 엄청 많이 남아 있죠. 12호차를 터치했더니 이렇게 다 역방향 그 다음 이 부분에 순방향 좌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순방향 좌석 내측과 외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순방향의 좌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 완료 단추를 터치. 선택 완료를 눌렀더니 열차 시각을 알아봤고 운임요금 그 다음에 좌석 선택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예매 단추를 터치.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와 있어요. 내가 회원번호나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상거래를 할 적에는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비회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비회원 터치. 그리고 내 이름을 이렇게 쓰고 전화번호 이렇게 쓰고 비밀번호 5자리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 비밀번호라는 건 승차권 반환 또 확인 등을 위한 필수 정보이니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완료 단추를 터치.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확인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확인 단추를 터치. 이용 안내에서 이름, 전화번호는 승차권 반환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 그 다음 승차권 구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체크, 그리고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승차권 정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11월 29일 월요일 한매에 12호차 9A석을 우리는 예약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예약을 지금 안 하겠다 그러면 예약 취소를 누르면 되고요.
다음 여기에 결제하기라는 단추를 터치하고 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승차권 39,800원이고요. 적용 전에는 59,800원이에요. 총 2만원이 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인 쿠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쿠폰이 있다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연 할인증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만일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 할인이라는 단추를 터치해서 보험번호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나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공자 보호자 할인 이거는 적용 대상이 없고 중증 보호자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적용 대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매한 매스만큼 이렇게 적용이 돼서 39,8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다음 단추를 터치. 이러한 결제 정보가 나와 있고 다음 예약 취소하거나 다음 단추를 터치. 다음 단추를 터치했을 때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회원가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포인트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간편 결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편 결제와 카드 결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간편 결제라는 것은 네이버 페이나 페이코, 카카오페이, 신한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결제를 하고 싶다면 간편 결제를 선택하시고요. 일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카드 결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자주 쓰는 카드는 등록된 카드가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내가 아직 지금 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카드 번호, 내 카드 번호를 이제 써야죠. 유효기간은 카드에 유효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주민번호 앞자리 번호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일시불로 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런 식으로 내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를 써주고 일시불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 카드를 주로 자주 사용하는 카드로 등록을 해 놓는다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 여기 앞에 우리가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이 되겠죠. 이 안에 등록된 카드가 지금은 없지만 이 카드로 주로 내가 이용을 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완료 단추를 터치 그리고 나서 결제 발권 단추를 터치하면 됩니다. 결제 발권 단추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문자가 하나 오고 발권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승차권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승차장에 갔을 때는 15분 전에 타는 곳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많은 점들이 익혀두면 매우 편하다는 걸 여러 부분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코레일톡 안에 들어가서도 기차표를 내가 가고 싶은 그곳까지 가서 결제를 하고 설정 완료가 끝나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기차표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다니면서 기차표를 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 나의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생활에 편리함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코레일톡 앱을 이용하여 발권을 하시고 기차 여행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이제 발권하시고 여행하시는 일만 남아있죠. 네, 여러분 잘 익혀서 즐거운 여행 하시도록 하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